한국의 원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며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집행이사회의 기축통화 신규 편입 결정을 앞두고 한국 원화의 세계 6번째 기축통화 편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죠. 재계에서는 이미 원화가 IMF의 기축통화 편입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죠. IMF 집행이사회는 오는 7월 SDR 통화 바스켓 통화 구성과 통화별 편입 비중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으로 필요할 때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 등과 교환 가능합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개 통화는 국가 간 무역자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뜻하는 기축통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 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손꼽았죠. 전경련은 한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과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다. 기존 SDR 통화 바스켓 편입국보다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 IMF가 추구하는 설립 목적에도 한국이 부합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경련 측은 또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국제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2015년 중국 위안화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 당시 차기 편입 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 원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시너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조 8천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죠. 이어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기축통화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처럼 한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뛰어난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세계 50개국 중 6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기업가 정신연구협회의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년보다 0.21점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9년 5.13점 이후 2년 연속 오른 것인데요.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는 6위로 2019년 15위에서 2020년 9위로 오른 뒤 이번에 3계단 또 상승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조사는 국가별 전문가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전문가 68명과 일반 성인 2,000명을 상대로 진행되었죠. 국가별 순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지수 순위입니다. 지난해 기업가정신 지수 1위는 6.8점을 받은 아랍에미리트였고 이어 네덜란드 6.3점, 핀란드 6.2점, 사우디아라비아 6.1점, 리투아니아 6.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5.3점으로 11위, 일본 4.7점으로 22위에 머물렀습니다. 모두 9개 부문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제품과 시장의 변화 속도, 인터넷 교통 등 서비스 접근성,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적절성 부문에서 각각 7.8점, 7.7점, 6.4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품과 시장 변화 속도에서는 고소득 집단 19개국 대상 비교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반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창업이 그리 쉬운 편은 아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적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창업이 쉬운 편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0%가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35위였죠.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망설이냐는 질문에는 14.7%만이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46위로 가장 창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대박을 만들어낸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SPA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의 독주하던 유니클로가 지난 몇 년 사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사이 그 빈틈을 토종 브랜드들이 빠르게 파고든 것으로 밝혀졌죠. 지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탑10은 지난해 매출로 총 5,850억 원을 기록, 일본 유니클로를 제치고 스파업계 1위 브랜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던 유니클로는 지난 회계연도에 5,8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 1조 4,188억 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매출이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탑10은 지난 한 해에만 점포 100여 곳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중 롯데마트 수원 영통점, 경기 구리점, 전북 군산점,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과 경남 가야점, 경기 금천점의 경우 유니클로가 철수한 곳입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방을 빼자 그 자리를 토종 브랜드 탑10이 꿰찬 것이죠. 신성통상이 운영하는 탑10은 3.1절과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내놓는 등 다양한 애국 프로모션을 통해 유니클로와 차별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유니클로를 제친 탑10은 올해 매출액 목표로 7,200억 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스파오 역시 유니클로의 한국 내 매출이 반토막 나는 사이덩치를 키우고 있는데요. 전국 매장 수를 110여 개로 늘린 스파오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하였습니다. 해당 매장 자리는 지난 9년간 유니클로가 터줏대감처럼 영업을 해오던 곳이죠. 특히 스파오는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 패딩 등 아우터 매출 확대를 견인해왔습니다. 스파오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만 거둔 매출이 800억 원에 이르며 올해는 온라인에서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온오프라인 합친 총 매출 목표는 5천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패션 부문의 에이세컨즈와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도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패션업계 관계자는 유니클로가 꽤 오랫동안 나홀로 독주를 해왔는데 2년 사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일본 불매운동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자 국내 토종 브랜드들은 그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셈이라고 말하였죠. 코로나 사태 속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역시 SPA 브랜드 인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불경기일수록 소비자들은 1,000원이라도 더 싼 상품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렴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옷을 파는 스파 브랜드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